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4명의 검사 탄핵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급기야 이런 발언을 했지요.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를 탄핵한 국회에 대해 수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당연 비판이 폭주했지요.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회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자 삼권 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군요. 헌정사전 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울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 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검사 탄핵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관철시키는 일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민들이 검찰총장인 줄도 모르는 검찰총장 이원석이 국회의 검사 탄핵 관련 조사권 발동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며 수사로 보복할 듯 협박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검비들은 간이 몸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민영배 의원도 와, 이원석 검찰총장, 이분 대한민국 최강 엉뚱 공직자,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네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직권남용이라 하면 이 나라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마찬가지일 테니 윤석열 대통령부터 즉각 수사하고 압수수색하시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안이 법적 검토를 할 만한 사안일까요? 신인규 전 국힘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 검사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회는 탄핵소추권으로 견제할 권한이 있다. 검사가 수사할 권한을 가지듯 각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는 것이다. 고위급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습다. 반발하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공정했는지 검찰청법 제4조를 읽어보고 반성부터 하기를 바란다. 검사를 흔들어서도 안 되지만 검사가 나라를 흔들어서도 안 된다. BBK 사건 MB맨 김홍일 검사를 보면 부끄럽지 않은가? 판사 탄핵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언론 플레이에만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동훈 검사가 측은해 보인다. 검사들의 현 수준의 주소는 윤석열과 한동훈 둘을 보면 정리된다. 검찰청법 위반에 대해 이원석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나라는 특수부 출신 정치검사들이 상당 부분 망쳐놨고 그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이원석 총장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부끄럽지는 않은가?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사였는가? 아니면 윤석열을 보호하는 권력의 검사였는가? 검찰청법 제4조 3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협박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탄핵 저지를 위해 수사를 암시하고 단체의 고발을 부추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안 조사를 위한 활동을 저지하고자 국회의원들을 수사권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및 법준수 성실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헌법상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검찰총장 이원석의 이런 도발에 국민들이 콧방귀를 끼는 이유는 바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 때문 아닙니까?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소환은 못하면서 시쳇말로 육갑하네요. 오늘도 대검 대변인과 수원지검 공보관은 전화를 안 받더군요. 반론을 안 하고 도망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장님, 영화는 그만 보세요. 현실이 더 영화니까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은 무섭고 야당은 우스운가? 야당 대표에게 향하는 검찰총장의 기계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님의 침묵으로 초라해지는 것인지, 총장을 패싱하고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선 왜 방탄 인사라고 지적 못하는지 이 총장의 말씀에 빗댄다면 왜 그 인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교체하여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이원석 총장님, 대통령은 무섭고 야당은 우스운 것입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할 말은 하는 총장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검찰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토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까? 차라리 이참에 검찰청이 아니라 검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십시오. 오죽했으면 탄핵안이 발의됐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려면 부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자리를 한 번쯤 되돌아보길 권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시민언론민들 내에 전지훈 편집위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원석과 검찰, 김건희 주가 조작이 드러나도,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가 드러나도, 윤석열이 김건희 수사팀 해체해도 300번 넘는 압수수색 당하던 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하자 절대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최고의 개그 대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 이 나라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아니라 툭하면 압수수색 당하고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고 주류 언론이 씹어대는 동네북인 야당이라는 기적의 논리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더니 국회에서 비위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탄핵을 규탄하는 글이 4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뿐입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이번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비위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비웃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원석 허세 개그쇼가 아닙니까? 수사 대상에 따라 님의 침묵이 됐다가 님의 발악이 되는 이런 검찰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됨을 이원석이 또 한번 입증했다 이거지요. 이제 남은 건 민주당의 투혼입니다. 지난 국힘의 한미일 동맹에 대해 정신나간 국힘이라 호통쳤던 김병주 의원이 결국 국힘의 사과를 이끌어냈지요.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변에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길 바라는 흐름이 있었다. 김병주 의원은 한동안 핸드폰을 받지 않고 버텼다. 한미동맹은 맞지만 한일 간의 동맹은 단어로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힘이 사과했다. 당에 정의롭게 버티는 힘이 더 필요하다. 정청래 최고는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역풍, 후폭풍은 언론의 언론 플레이다.
중도 외환 확장은 제살 깎는 신기루다. 사과하는 대신 사과를 받아낸 김병주 의원은 그래서 모범이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국민께서 다음 기회를 준다. 야당답게 국민과 함께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의 전면전에서 가장 선두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두 명의 전사가 바로 정청래와 최민희가 아닙니까? 이들의 메시지는 온갖 수구 세력들의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진격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쫄지 말고 가라 이겁니다. 민주당의 둥디에 국민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